것 같아요. 그쵸? 특히 토요일 아침이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고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인데 오늘 2분의 강의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너무 된 상태로 이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에이스의 보배죠. 우리 한문희 사님 강의가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요. 에이스 각종 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시며 이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시고 변화하시고 최근에 뉴스킨 최고 직급인 EBA 핀 타이틀을 획득하시고 지금 에이스 안에 많은 에이스 그룹원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동기를 주시는 리더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한문희 사장님의 EBA의 스토리와 그리고 BR2000 정말 중요한 이 3월달 앞으로 이 2021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 전략과 가이드에 대해서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귀 쫑긋 여시고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장님들 비즈니스에 적용해 보시는 그리고 사장님들의 미래를 그려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앰베서더 한문희 사장님 모실 때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한문희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백만장자 티멜리트 김성호 안정란 사장님 되십니다. 화면 공유를 했고요. 오늘 메인 강의를 맡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나는 CEO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에 EBA가 되고 리더스쿨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 EBA 스토리를 리더스쿨에서 해서 이번에 강의를 맡을 때 똑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까 그리고 나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장님들한테도 여쭤봤어요. 지금 이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들을 때 각자 이 사업을 해나가는 연차도 다 다를 거고 핀도 다 다를 거고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정답은 아니고 저도 지금 성공을 해 나가는 그 길에 같이 걸어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걸어온 길만큼은 또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사장님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가장 궁금하고 또 길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은 뭐가 있어요? 라고 몇몇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지금 2021년도고요. 5년 전과 지금 뭐가 더 나아졌을까요? 저는 이 타이틀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제 모든 강의에도 이 슬라이드는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 모습인데요. 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2004년도 22살 되게 풋풋하지 않습니까? 애기하죠? 2011년도가 29살 때고요. 학원에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예요. 학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학원을 8년 동안 운영을 했었거든요. 너무나 뿌듯했고 재밌었고 즐거웠고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2014년도에 이제 뉴스킨을 만나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얼굴이 이제 그때부터 에이지락을 썼죠. 제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이때가 에이지락을 한 2년 정도 썼을 때예요. 그리고 에이지락을 4년 정도 썼을 때예요. 이때 나이가 아마 36인가 그럴 거예요. 다르죠. 그리고 이게 작년 38대. 저는 뉴스킨을 만나면서 5년 전과 되게 많이 얼굴이 달라졌더라고요. 얼굴과 몸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5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다 있잖아요. 저한테는 30살쯤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았던 이 일이 내 몸이 망가져가는 걸 보면서 '내가 과연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지금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되게 그 좀 그런 퀘스천 마크가 떴어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결단을 하고 학원을 나왔어요. 그것도 결단인 것 같아요. 어 저는 결단을 하고 기회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뉴스킨을 만난 거였고요. 그 기회란 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제가 23살 때 '내 몸값을 올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학원을 차렸던 것처럼 20대 열심히 일을 하고 30대 딱 들어섰을 그 나이에 '아 내가 이걸로는 지금 당장은 뭐 여유롭게 살 수 있지만 이 여유로움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 위기 의식을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오면서 기회라는 게 또 저한테 다가왔죠. 그게 뉴스킨이었어요. 제가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화장품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딱 받아들이면서 저한테는 이런 생각이 더 크게 온 거예요. '아 어쩌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이 생각에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오신 사장님들 모두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보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백만장자라는 어떤 위치에 딱 서서 이 뉴스킨을 한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봤다는 거예요, 각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2013 년도 12월 달에 제가 이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썼던 내용인데 저는 카카오 스토리에 제 뉴스킨의 비즈니스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기록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제 뉴스킨 비즈니스를 다 기록해 놓고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면서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봐요. '아 내가 이때 이런 마음으로 뛰었구나. 아 나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이걸 항상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나 맡을 때마다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막 훑어봐요. '어떤 스토리를 들려줄까?' 이러면서. 왜냐하면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2013 년도 12월 18일 날 제가 이 일기를 썼어요. 일기 아닌 일기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난 오늘 배수진을 쳤다." 이 말을 썼어요. 왜냐 이때 모아 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지고 통장에 18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뉴스킨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인데 통장을 보니까 그 돈밖에 없는 거예요. 아 누군가는 이 돈이어서 못 하겠다고 하지만 나는 뉴스킨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먹고 그냥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방법을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던 게 투잡이었죠. 그 투잡을 해 가면서 시스템 놓치지 않으려고 그 시스템을 벗어나서 투잡 뛰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한 6 개월을 했던 것 같아요.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때 인제 딱 알았어요. '아 내가 앞만 보고 가야 하고 내가 지금 돌아갈 때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달려왔어요. 정말 경주마처럼 달려왔던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넘어야 할 산은 이거였어요. 뉴밍아웃. "나 뉴스킨 해. 뉴스킨 하자." 어 근데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같이.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학원생들이랑 같이 뭐 제 모든 어떤 사생활을 공유하고 이러지도 않았고 학부모랑도 그런 게 아니었고 어린 나이에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깐 그 학원 강사를 또 이렇게 뭐랄까요?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 같이 막 어울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거를 뭔가 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해야 될 건 명단인데 명단이 없어요. 그래서 SNS로 눈을 돌렸던 거고, 또 SNS로 눈을 돌리기 전에 당연히 친척들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그 친척들의 그 눈빛과 그 모든 게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먹었던 건 이를 갈았어요. 웃으면서. 음. 네, 고마워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이러고 속으로는 두고 봐라. 이거였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눈빛과 그분들의 말과 그분들이 나를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달라졌거든요. 그럼 제가 승리한 거 맞죠? 제가 이긴 거 맞죠? 그러니까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 뉴밍아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거는 못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뚫고 제대로 할 생각이라면 뉴밍아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절 그까짓 건 뭐 그분들이 뭐 내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죠? 말하느냐 마느냐,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여러분 이 중간은 없어요. 비즈니스가. 그리고 이 뉴스키는 비즈니스예요. 이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일은 1인 기업가잖아요. 그럼 이 1인 기업가가 내가 CEO고, 그 CEO라는 건 삼성의 또는 LG 또는 그 많은 대기업의 대표예요. 그럼 그 대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그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그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기업가니까. 우린 CEO니까. 근데 이 CEO는 1인이야. 나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죠. 평범하게 살아왔고, 직장인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갔자 자영업이고. 근데 이건 기업가잖아요. 당연히 어려운 거거든요. 해보지 않은 일에서는.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 매번 그 순간들이 있을 텐데, 사장님, 어떻게 그 아래서 깨어나가고 있었나요?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질문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그때그때를 이겨냈어요. 그때그때를 극복하고 그때그때를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관문을 이겨내려고 했는데 당연히 성장통이 되게 심했어요. 뭐 원체 이 사업을 해봤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성장통을 내가 받아들여야겠다라는 그 인정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던 거죠. 3년이나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될까요? 1년 했는데 왜 돈이 이거밖에 안 될까요? 또는 야, 너 1년 했는데 그래서 돈 얼마 벌어?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갑자기 지퍼 이렇게 채운 것 마냥 말을 못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직장인 마인드. 1년 일을 해서 얼마를 벌었고 3년을 했는데 얼마만큼 됐다라는 건 직장에서 내가 그 시간을 이만큼 보냈는데 그에 상응한 이거는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아직 벗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3년 동안 무언가를 계속 해요. 사업을 하신 사람들을 스토리를 한번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1년 했다고 뭔가 결과가 이걸 나와야 돼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오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 그거 정말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세바시도 되게 즐겨보지만 2오라는 그 스타트업 기업들의 대표들의 그 어떤 뭐랄까 인터뷰를 막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세바시 포맷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와, 뉴스킨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막 진짜 설레어요. 두근두근거리고. 3년이나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될까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어떻게 1년, 3년, 5년 딱 정해진 때 그게 딱 되겠어요.
두려움. 찐 리더 6명 찾아서 그룹 확장하는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STP하고 데몬했을 텐데 이 일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장님 무너지고 불안하고 두렵진 않았어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두렵죠. 두렵기라기보다는요. 저는 처음에는 뭐라고 할까? 원망은 아니야. 원망은 아니고 떠나간 사람들을 먼저 탓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탓이더라고요. 내가 그들을 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 도시로 나보다 더 리더감이 나왔는데 내가 책임감이 부족해서 또는 내가 그분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능력치가 안 돼서 못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담아내서 그릇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릇 밖으로. 그걸 안 거죠. 저도. 그때 알았어요. 너무 죄송하다는 걸. 내가 더 배우고 내가 더 뭔가 익혀나가야 되고 그릇을 넓혀나가야 됐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폭 담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두렵기라기보다는 나중에는 이게 내가 빨리 역량을 키워야 되고 그릇을 넓혀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으로 다가왔었어요. 제가 1대로 68명을 도전했었거든요. LOI를. 그 얼마만큼 만나고 얼마만큼 떠나보냈겠어요. 그때 '와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 결론은 '아 내 부족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만약에 실력이 되고 역량이 되고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갔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공 8대2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서너 명을 STP를 해도 찐 리더 찾기가 힘든데 "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했어요?" 또는 "내 주변에는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선생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8대2의 법칙이잖아요. 내 주변에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2예요. 그들이 8이고. 내가 서너 명의 STP를 했는데 오늘 하루 리더감이 안 나타났어? 그래요. 그들이 8이고요. 내가 2예요. 우리는 2를 찾는 거예요. 사장님 같은 분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를 찾기까지 계속 8이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말 못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는 올해 PA를 제가 목표로 가라고요? 휘슬러 에이 말도 안 돼. 제가 어떻게 지금 그런 석세스 트립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전에 내가 진짜 이거 원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말을 업라인한테 하기 전에 그거 다 떠나서 나 진짜 저곳에 가고 싶은지, 나 진짜 저 핀에 가고 싶은지, 나 진짜 앰버서더 방에 들어가고 싶은지, 내가 진짜 원하고 있는지 저는 그걸 먼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것 다음에 결단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행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왜 뭉쳐지지 않을까요? 왜 팀이 저는 안 만들어질까요? 나 홀로 시스템에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이랬고요. 물론 그 당시 진짜 열심히 일을 했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 같이 하고 있는 사장님 파트너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왜 뭉쳐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는 왜 그 3년 차 때 왜 뭉쳐지지 않는다고 스폰서님들한테 고민 아닌 고민들을 그렇게 털어놨을까? 라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맥을 못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맥을 못 잡고 그냥 나 홀로 시스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다 해야만 하고
파트너를 못 믿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음을 믿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지만 담겨질 것 같고 음, 근데 이 일은 우리가 부모가 되는 일이잖아요. 자전거를 탄다고 했을 때 자전거를 내가 계속 뒤에서 잡고 있을 수는 없어요. 내 아이가 자전거를 탄다고 해서 내가 가르쳐 줬을 때 내가 계속 뒤에서 붙잡고 같이 달려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손을 떼야 돼요. 그리고 그 손을 떼면 분명히 넘어져요. 근데 그 넘어지는 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언제 커. 그리고 이렇게 다 그 사람 주변에 아직 실력이 안 되니까 다 떠나가잖아. 그 마음에 같이 키워주고 싶은 마음에 그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게 너무 과한 거죠. 과잉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 혼자서 계속 하는 거죠. 이거는 그들을 믿어줘야 되고 그들과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 나 혼자 시스템에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4년 차 때 깨닫더라고요. 그게 맥잡기예요. 시스템을 믿어야 되고 단체 시스템을 믿어야 되고 교육 시스템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은 알아.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맥잡기. 시스템으로 어떻게 팀을 뭉치느냐에 대한 그 맥잡기. 그걸 이해하기까지가 제가 4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 혹시나 팀이 안 만들어질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 홀로 시스템에 지금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떠나간 파트너들 보면서 무너지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believe라는 그 믿음과 확신에 대한 이야기가 키워드예요. 무너졌죠. 아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당연히 무너졌죠. 근데 뉴스킨을 알면 알수록 확신이라는 게 커졌어요. 그래서 간혹 업라인께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아까 조민국 사장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있는 이 팀이 한순간 안에 없어질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걸 다시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혼자서. 업라인을 보고 그리고 이 뉴스킨을 봤을 땐 내가 설령 지금 만든 이 조직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물론 마음은 쓰라리고 아프겠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주는 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제 1대 스폰서가 사라졌을 때 저는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롤업이 된 케이스였고요. 1대 스폰서가 정말 그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뒀을 때 저는 그때 조금 힘들긴 했죠. 하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말 하나로 저는 믿고 시작을 했어요. 그 친구가 했던 말은 문희야, 이건 내가 못하는 거야. 너는 잘 해낼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못 도와주고 여기서 도중에 일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이건 내가 못하는 거야. 뉴스킨 아무 잘못 없고 이건 내 부족함에 일어난 일이니 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세상에 이 뉴스킨 사업을 하다가 떠나간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 뉴스킨을 애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만두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그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제가 블루다이아가 됐을 때도 블루다이아가 됐을 때도 그 친구 얘기해 줬어요. 문희야, 너는 해낼 줄 알았어. 그리고 네가 증명해 줘서 고마워.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시작하고 도전을 했을 때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줬던 그런 부분들에 너는 이 일이 옳다라는 걸 증명해줘서 너무 고마워 라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년차 뉴스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확신이 클까요? 아니면 5년차래요. 연차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1년차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의 확신이 클까요? 아니면 지금 저의 확신이 클까요? 당연히 저의 확신이 크겠죠. 저의 확신이 클까요? 아니면 강병훈 사장님의 확신이 클까요? 그만큼 내가 무엇을 봤냐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꼈느냐에 따라 확신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간 파트너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받고 내가 무엇을 보고 향해 가느냐에 따라 확신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업라인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확신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되는 일인데 나한테 그런 역량이 있을까요? 과연 내가 이들을 다 이끌고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사장님들, 저희는요 성공 유전자가 있는 분들입니다. 아무나 인저스킨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리더십을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끌고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이끌고 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성공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과 달라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 눈에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해내면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리더십을 키워나가면 되는 거고,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익혀나가면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요? 그거는 그릇을 넓혀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릇을 넓혀가는 일인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다 담아낼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줄 스승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파트너 때문에 힘들죠? 내 소비자 때문에 힘들죠? 그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힘든 부분이 나의 부족함이거든요. 그 부족함을 깨워주려고 그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온전히 담아냈을 때 나의 성장통으로 인해서 그릇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이후로는 여러 사람들을 더 담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그릇을 넓혀줄 수 있는 스승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EBA를 도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가졌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집중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먹었죠. 내가 중심에 서 있겠다라고. 이걸 했던 것 같아요. 준비 기간이 5년이나 걸렸네요. 제가 2013년도에 뉴스킨을 알아서 2014년도에 LOI를 넣었고 그때부터 쭉 달려왔어요. 어떤 때는 1년 만에 갔고 어떤 때는 2년에 한 번씩 핀업을 했었거든요. 이 기간이 저는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나름 리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그래서 과거의 제 모습이랑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참 사람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단,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생각까지 다 바꾸셔야 돼요. 결단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까지 바꾸는 거. 저는 그걸 해줬던 부분이 모닝스쿨이었고요. 이 모닝스쿨에서 아침 습관을 잡으면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올빼미형이었는데 이 아침형으로 바뀌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올빼미형을 한 5년 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새벽을 새고 내가 새벽 2시, 3시까지 이 뉴스킨을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나의 착각에 빠진 거죠. 근데 그게 아침으로 되돌리면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중심에 서서 2020년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작년 한 해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지만 에이스그룹은 성장했거든요. 제가 그 에이스그룹 안에서 많은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많은 리더 사장님들을 보면서 귀를 쫑긋 세우면서 하나라도 좀 더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탱코어 그러니까 바인더를 어떻게 써야 될까 써야 되는 건 알아요. 그리고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진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때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102호에 있었을 때 저녁이었어요. 이게 벌써 몇 년 전인데 트윈즈의 윤서영 사장님께서 바인더 미팅을 한대. 오늘은 윤서영 사장님이 바인더 미팅 해주신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나가는 사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와, 저 들어야 돼 이러면서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 옆에 앉아서요 도강했어요.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 트윈즈 미팅이었거든요. 너무 듣고 싶고 너무 배우고 싶어서 도강했어요. 완전 귀 쫑긋하면서 막 윤서영 사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막 들으면서 그러니까 102호에 앉아서 많은 사장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막 듣고 배우려고 하고 막 그랬던 순간들이 막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에 최신 강의를 매일매일 검색해서 봐요. 다른 그룹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 다른 그룹은 지금 어떤 걸 집중하고 있지?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계속 최신 날짜로 솔팅해서 강의를 지금 매일매일 보고 있거든요.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건 그룹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물건 파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이고 내 여러 파트너 중에서 내가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할 것이냐도 다 전략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니까. 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걸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각 단계에서 갖춰야 할 자세와 능력 부분인데요. 제가 예전에 학원을 운영했었잖아요. 토플 학원이었고요. 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보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학원에서는 4시간의 수업이 있어요. 그 4시간 수업 커리큘럼이 문법, 독해, 리스닝, 그리고 라이팅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스피킹 파트가 있는데 이 4시간을 각 그 단계에서 다 가르쳐 주진 않아요. 물론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갔냐면 레벨 테스트를 보고 그 레벨에 맞춰서 반 배정이 돼요. 가장 완전 초보 첫 단계에서는 기초 문법 위주로 가르쳐 줍니다. 물론 문법, 독해, 리스닝 수업은 있지만 문법에만 집중을 해요. 그리고 단어를 200개씩 시험을 돌립니다. 근데 200개 시험을 보면 한 150개, 180개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울면서 와요. 선생님 이거 막 안 돼요. 막 이래요. 아, 그래? 몇 시간 공부했는데 2시간이요. 가서 더 해. 제가 이랬어요. 그분들은 단어만 12시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분들은 단어만 12시간 해야 되는데 그 기초 없이 독해랑 리스닝이랑 라이팅을 하려고 하니까 이 학원에서 저 학원에서 3개월, 6개월만 있어도 그냥 계속 기초 단계에 있는 거예요. 해야 할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이 비즈니스랑 되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내가 12시간씩 공부를 했던 그 단어를 단어 서너 시간만 공부해도 충분한 단계까지 올라옵니다. 그 수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열심히 단어만 팠으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미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서 남은 시간에 문법이나 독해 쪽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요? 단어 한두 시간이면 끝나요. 그냥 스르륵 훑어보면 끝나요. 그래서 200개 시험을 보면요. 1개 정도 틀려요. 한두 개 정도. 신기하죠?
기본 베이스를 내가 해야 할 과정에서는 무엇을 만들어내고 놓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안 하죠, 근데.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요,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럼 뉴스킨 비즈니스는요, 똑같아요. 소비자, 매니아, 그리고 ROI를 넣죠. 자,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리점, 루비, 다이아, BD, PA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각 단계에서 갖춰야 될 역량과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먼저 소비자를 한번 볼게요. 소비자는요, 사용 후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 진짜 좋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재구매를 계속 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비자들한테 데모를 하면서 이들이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을 계속 알려주고 있나요? 그 교육을 하고 있나요?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을 계속 심어주고 있나요? 우린 이들을 동안방에 참여를 시켜서 여러 아이템을 검토시키고 있나요? 우린 이거를 교육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니아, 이 매니아들은 적어도 본인의 비포 애프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주도적으로 제품을 본인들이 스스로 체인지를 해가면서 이 뉴스킨을 사랑하고 입소문을 내는 사람이에요. AR로도 신청을 하겠죠. 입소문을 내는 사람이니까. 근데 나의 매니아가 이렇지 않다면 이 과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ROI 단계 볼까요? ROI는요, 적어도 이 매니아층 15명에서 30명을 만들어 가야 돼요. ROI 기간 동안. 그래서 나의 비포 애프터 임상을 가지고 마케팅을 열심히 해야 돼요. 당연히 주력 아이템이 있어야 되겠죠. 동안방이라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여기 초대를 많이 하시면 돼요. 네모의 꿈으로 스폰서 업라인과 함께 2인 1조로 명단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막 이야기를 해나가야 돼요. ROI 스쿨도 수료해야 되겠죠? 내가 시스템을 배우려는 자세도 있어야 돼요. 이때 데몬 실력과 보상을 풀 줄 알아야 되고요. 나의 마이스토리와 나의 네트워크의 그 STP를 정확하게 실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게 ROI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대리점 BR은요? 스폰서가 체크하지 않아도 스폰서가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에이스 그룹 미팅에 들어왔나? 이 사람이 지금 에이스 리더 스쿨에 지금 들어왔나? 이렇게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시스템 참여하는 게 대리점의 자세예요. 내가 이 행동 목표를 갖고 있고 내가 이 리크루팅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파트너 만들기에 집중하는 게 바로 대리점의 위치입니다. 이때 흐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시스템 안착시키고. 그럼 이제 루비는요. 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보다 팀을 우선해서 봉사와 헌신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단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겠죠. 이때는 후원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나의 STP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이아는요. 팀을 확장하는 단계거든요. 리더스쿨의 담임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에이스의 운영진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당연히 교육 강사가 되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는 단계입니다. 관점을 이동을 시키고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위치죠. 여기서는 그냥 포크레인이 되어야 돼요. 내 파트너들이 나한테 후원 요청을 했을 때 다 담아낼 줄 아는 그 포크레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죠. 정말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럼 블루다이아는요. 그룹 확장하는 단계죠.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빨리 파악해서 그들이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를 계속 그러니까 길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보에 민감하고 빨리 우리는 PA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는 학원을 운영해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뉴스킨 비즈니스랑 되게 너무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강병원 스폰서님이랑 고봉산에 갔는데요. 제가 그때 되게 느낀 게 되게 많았어요.
강병호 스폰서님께서 막 가시면 왜 이렇게 빠르세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막 앞서서 가시는데 저희한테 그랬어요. 10cm 더 앞으로 가봐. 한 번 걸을 때 지금보다 보폭을 더 넓혀서 10cm 더 보폭을 넓혀봐. 그러면 안 힘들어.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더 힘들지 않아? 라고 했는데 10cm를 한번 이렇게 넓혀서 갔는데요. 온몸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오히려 더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먼저 막 앞서 가시다가 갑자기 강병호 스폰서님께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가만히 그 자리에 계세요. 저희가 어느 정도 올 때까지. 그리고 저희 위치가 가까워졌다 싶으면 다시 또 앞으로 가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기다려주는 일이구나. 내 파트너가 이 자리에 아직 안 왔다고 그 자리까지, 그러니까 강병호 스폰서님이 제가 있는 데까지 다시 와서 일로 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거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해야 할 그런 자세에 대해서 또 한번 느낀 날이었습니다. 1개월 패스트 트랙 기회일까요? 이 표를 제가 받았어요. 대단하죠? 이 표에서 제가 표시를 한 것만 볼게요. 이거는 2020년도, 2018년도부터 2020년도 1, 4분기까지 쫙 나와 있는 표인데요. 커스터머 숫자랑 세일즈 리더 숫자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미국 커스터머를 보면 맨 오른쪽에 맨 위에 이렇게 보이는 거는 83.9% 있죠. 그거는 소비자, 신규 소비자가 늘어났다라는 퍼센트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89.8% 거의 90%죠. 이거는 세일즈 리더, 신규 세일즈 리더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보고 솔직히 소름 돋았어요. 대박. 2020년도 다 무너져 갔는데 뉴스킨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유럽도 68% 이렇게 막 성장을 했고, 근데 저는 여기서 놀랬던 건 뭐냐면 한국이었어요. 물론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이제 성장률로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마이너스 5.9%, 세일즈 리더 마이너스 2.6%. 이거 보고선 저는 솔직히 충격 먹었어요. 뭐야 이거? 그러면 성공했던 성장률을 높였던 저 성공 모델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BR2000과 패키지예요. 이 전략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다른 나라 이거 먼저 시행했던 나라들이 그렇게 성장률을 높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8가지 패키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1번부터 8번까지 번호를 매긴다고 했을 때 우리 사장님들은 어떤 패키지에 지금 집중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보자는 거죠. 자, 얼굴 성형. 내가 이 얼굴 성형으로 패키지를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패키지 구성으로 500포인트 또는 1000포인트 또는 2000포인트 구성을 맞춰 나가도 되는 거겠죠. 바디 성형. 그럼 내가 1번부터 8번 패키지로 이렇게 바디 성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관점을 이동하자는 거죠. 저는 그 패키지를 보면서 나는 6번, 8번 패키지로만 나가야지 그 생각했어요. 뉴스킨 비기너 패키지랑 그 다음에 루미스파 부스트 패키지로 밀고 나가야겠다. 거기에 T&I, DTR고 딱 그렇게 하니까 2000포인트가 딱 넘던데요. 저걸로 나가야지. 저는 그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관점 이동을 완전히 해버렸어요. 예전에 소비자라면 뉴스킨 제품을 쓰는 소비자. 그리고 사업자는 뉴스킨 그러니까 돈을 좀 벌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뉴스킨 소비자와 사업자를 이렇게 구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리더 사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요번에 관점을 이동했어요. 다 그냥 사업을 전달하는 거예요. 다 사업을 전달하는데 거기서 나는 그냥 제품만 쓸래. 그럼 소비자예요. 근데 이걸 뉴스킨 사업을 도전을 하다가 포기했어. 그럼 그 사람들은요 뉴스킨 매니아가 되더라고요. 나처럼 그냥 꾸준히 쭉 할 사람들 그분들이 사업자.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관점 이동을 하면서 더 쉽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다 그냥 뉴스킨 전달해요. 사업을 전달해요. EBP 3개월 플랜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3월 달에 500 패키지 구성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아까 그 1번부터 8번까지 딱 해서 이 500 패키지 구성을 4명 전달합니다. 물론 당연히 사업 전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전달했을 때 나는 바로 이 4명으로 인해서 2000 GV가 됩니다. 그러면 2000 GV가 내 1대로 나오니까 당연히 2000 SV가 되겠죠. LOI 진행 과정에서 예상 커미션 이것만으로 20만 원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되면 난 당연히 BR이 됩니다. 아까 내가 전달했던 그 4명한테 똑같이 너도 나처럼 한번 해봐. 나와 함께 돈 벌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도 나와 함께 500 패키지 구성을 꾸리고 거기에 4명을 찾겠죠. 그러면 이 서클 전체가 8000 GV예요. 이들은 아직 독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나로부터 8000 GV가 만들어졌어요. 대략 24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세 번째 달 바로 제가 루비가 되겠죠? 루비가 되고 내 1대 사장님들은 나와 똑같이 지난달과 함께 그 똑같은 구성이잖아요. 그럼 이들은 똑같이 8,000 GV를 해서 240만 원 돈을 가져가는 사장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들로부터 로열티를 받는데 내가 로열티를 받으려면 나도 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내 서클 GV에 따라서 당연히 커미션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 서클이 2000 GV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2.5% 로열티를 받아요. 내 서클이 만약에 3000 GV다라고 하면 당연히 5%로 받겠죠. 근데 내가 2대 3대가 아직 없다라고 한다면 1대 로열티만 10% 받습니다. 대략 450만 원 받아요. 이 구성이 지금 3개월 플랜으로 루비가 되면서 대략 500만 원 돈 가져가는 보상이에요. 근데요, 이거 계산해봤냐고요. 이거 남들 이야기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해봤냐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려 보셔야 돼요. 내가 직접 내 조직을 계산해봐야 심장이 떨리는 거거든요. 뉴스킨 처음 여러분들이 사업으로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했던 거는 업라인이 동그라미를 그려준 그때 여러분들의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그때 내가 집에 돌아왔는데 눈앞에 계속 동그라미만 막 상상이 되고 그려졌을 때 그때 아니었어요? 지금이 그때예요. 또 만들어지는 이거 계산해 보셔야 돼요. 상상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 그림 있죠? 4명 만드는 거. 4명도 아니야. 한 달에 2명 내가 BR 창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해봤어요. 와, 눈 돌아가던데요? 내가 3월 달에 1대 2명의 BR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 파트너와 똑같이 야, 함께 내가 2명 만들자. 우리 2명 만들자라고 했을 때 1대부터 6대까지 내려가지도 마세요. 그냥 1대, 2대 다 합쳐서요. 12월 달 보세요. 숫자. 200명이 만들어집니다. 200명이 만들어져요. 월 4천만 원 권리소득이 만들어지는 때라고요. 여러분 한 달에 2명의 BR 창출이 그들과 함께 나와 함께 매번 똑같이 우리 2명씩만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12월의 결과가 200명의 다운라인이에요. 지금 시작해도. 근데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3월 1일 날 올라왔던 에이스그룹 엠버서더 방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박상준 사장님이 올라왔죠. 신규 1대 2개 라인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팀 엘리트 달성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요. 바로 이어서 저도 1대 한 분 오늘 마감됩니다. 이러면서 저도 2월 신규 보상으로 한 분 마감했어요. 저도 1대 사장님과 2대 사장님이 동시에 마감하고 다른 라인 2대 사장님이 대리점 달성하면서 총 3분이 마감됐습니다. 라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사장님들 한 달이 아니에요. 1시간 안에 이런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루 만에도 만들어질 수 있고 1시간 안에도 만들어질 수 있고 3일 안에도 내가 라피즈 루비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유선인 사장님께서 스폰서님께서 이런 그림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번 모닝스쿨에서. 2개의 병이 있는데 이 병을 나의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저점을 사람 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저 병에 몇 명을 담아내고 싶냐라고 한다면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들이부으라고 했어요. 많이 만나고 많이 전달하라고 했어요. 떨어져 나갈 거 걱정하지 말고 많이 전달하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꺼리가 있잖아요. BR 2000이라는 꺼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시면 돼요. 나 뉴스킨 그거 알아. 그 예전에 해봤는데 안 돼. 그럼 얘기를 하세요. BR 2000 시대야 이제. 근데 그게 뭔데? 꺼리가 생긴 거잖아요. 지난 사람들한테 그걸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예전에 전화했어요. 4년 전, 5년 전 사업하다가 이제는 매니아로 남은 분들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나랑 만나야 돼. 왜? 그냥 만나야 돼. 엄청난 기회가 왔어 이러면서. 나랑 돈 벌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직설화법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500 패키지, 나만의 비즈니스 패키지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줌 STP, PPT로 만들어서 나만의 STP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 세미나에 검토방에 LOI 스쿨 시스템을 잘 하나로 연결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루틴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뭔진 모르지만 내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나의 눈빛과 확신과 그 온도 하나만으로 뭔가가 있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8대 조상의 은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이 뉴스킨을? 운명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요. 뉴스킨을 만나려고 준비해온 시간들이에요. 전 뉴스킨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학원에서 일을 했던 거 전 뉴스킨 만나려고 거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글로벌 사업을 준비한다고 했었잖아요. 내가 학원에 있었고 특히 유학생들을 보내는 그 학원에서 있었던 건 내가 뉴스킨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려고 거기서 단련시키게끔 했던 거구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영상 한번 볼게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쳤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지금 이 영상은 2015년도 영상인데요. 여기 있던 분 중에 절반은 없어요. 근데 남은 분들은 지금 묵묵히 해내가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조윤경 사장님이 계속 울면서 이걸 보시는데 여러분 뉴스킨 어디까지 비전을 보셨습니까? 저는요 글로벌 사업을 꿈꿨어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중국 사업이 된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뉴스킨 사업을 선택을 했었고요. 이 수많은 나라에 내가 깃발을 꽂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곳에 다 깃발 꼽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당연히 이들이 지금 하다가 도망가고 하다가 뭐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게 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SNS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항상 생각을 해요. 나는 글로벌 리더다. 나는 글로벌 리더다.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항상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무대는 전 세계다. 우리는 글로벌 리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박석범 스폰서님처럼 이 글로벌 1인 기업가로 500억을 벌 거예요. 1세대에 발로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500억을 벌었다면 우리는 SNS라는 그 무기가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라클 모닝을 꾸준히 하면서 아침 그 3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0년 인생 로드맵과 그리고 2021년 비즈니스 로드맵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요. 거기에는 나의 핀, 나의 커미션, 나의 그룹 사이즈를 상상해 가면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나의 10년, 나의 5년, 나의 1년, 나의 1개월 역산해 가면서 거꾸로 10년을 미리 성공한다라는 거를 딱 결정해 놓고 나서 거꾸로 역산해서 내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 기업을 이기는 시대입니다.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요. 논나라는 분이세요. 패션 디자이너고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야. 책임을 져주지 않을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귀를 막으세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몫을 나누지 않을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저는 이 뉴스킨을 드라마, 아주 멋진 극적의 그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의 끝을 알면 다시 되풀이해서 정주행했을 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고난에 힘들어하고 했어도 우리는 그 결말을 아니까 그냥 웃으면서 보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결말은 감병훈 사장님, 조기철 사장님, 유선인 사장님, 박석범 사장님이에요. 그 결말을 알고 나서 우리가 정주행을 한다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삶이라는 이 드라마에 나는 작가이자 연출가이자 주인공입니다. 내가 뉴스킨을 선택했다고요? 아니에요. 뉴스킨이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뉴스킨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뉴스킨이 이 뉴스킨으로 그 삶을 만들어 나갈 누군가를 선택하는 거죠. 그게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3061. 여러분 3061 30명의 LOI 6명의 레그 그리고 주 1일
주 1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명 신규 구매 회원, 이 3061 전략으로 우리가 올 한 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뭐 사장님들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으신 분은 이 강의를 듣고 안 듣고의 전후가 나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BR 2000 시대에 정확한 전략과 가이드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EBA까지 스토리가 정말 감동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감동과 감탄과 여러 감정들이 막 교차하면서 오늘 강의 정말 집중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문희 사장님께 받은 만큼 우리가 돌려주는 일은 한문희 사장님의 강의를 듣고 변화하고 적용해서 성장하고 나중에 또 한문희 사장님께 동기를 주는 그런 에이스 그룹원들이 되면 오늘 강의가 한문희 사장님께도 뜻깊은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맞죠, 사장님? 네. 그래서 2021년 우리 오늘 한문희 사장님이 알려주신 가이드, 전략, 열정, 에너지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 들으면서 바로 떠오르는 명단에게 BR 2000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 해서 만납시다 라고 했거든요. 또 저희 새로운 명단까지 확장해 주신 우리 한문희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랜선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새 식구 소개